자,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미적분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제 가짜 미적분 아니고 진짜 미적분이에요. 우리가 미적분은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두 가지로 얘기를 해주자면은 1번 우리가 고2 때 배우는 미적분은 뭐였냐면은 다항함수 미적분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초월함수의 미적분을 배울 겁니다. 초월함수가 뭐냐면은 다항함수가 아닌 sin x, y는 혹은 y는 log a의 x, 여기서 이제 ln x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 y는 뭐 루트 x 이런 것들에 대한 뭘 배운다? 미분 적분을 배우겠다는 얘기입니다. 좀 어려운 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x의 제곱을 미분해봐 라고 하면 2x 적분해봐 이렇게 쉽게 배웠어요. 적분상수까지 치면은 이게 생각보다 쉬웠단 말이지. 근데 이 초월함수의 미적분에서는 사인 함수를 미분하면 뭐가 나와? 부터 암기가 돼야 돼. 로그 AX를 미분하면 뭐가 나와? LNX라는 거는 뭐야? 루트 X를 미분하면 뭐가 나와? 이거를 외우고 나면 요걸 할 줄 알게 되는 거야. 그 다음부터 뭐가 나왔어요? 도함수의 활용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맨 처음에 다항함수의 미적분을 배울 때 극한이라는 걸 처음 배웠고요. 그쵸? 그래서 극한으로 미분계수를 배웠고요. 그 다음에 도함수에다가 부정적분, 정적분까지 배웠단 말이야. 이렇게 미분을 배우기 위해서 극한을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초월함수의 미적분을 또 배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기본 지식을 쌓게 될 겁니다. 기본 지식을 쌓고 난 다음에 요것까지도 기본 지식이라고 봐야겠죠? 이것들을 응용해서 활용까지 가볼 거예요. 알겠죠? 이거는 우선은 이해하고 외워야 됩니다. 이해해야 돼요. 그냥 외우면은 우리가 4점 이상, 5점 이런 문제 맞을 수, 내신에서 5점, 6점, 모의고사에서는 4점 이상의 문제 맞을 수가 없는 시대가 왔어요. 그냥 외우면 안 돼. 왜 그렇게 돼를 알아야 한 번 더 꼬인 걸 풀어낼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우선은 이렇게 해서 미적분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한번 잘 들어봅시다. 자, 목차부터 보면요. 자, 이제 수열의 극한 또 나오는데 어떤 거? 수열의 극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극한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처음 듣는 급수라는 거와 등비급수라는 걸 듣게 되면은 수열의 극한이 끝나고요. 이제 미분법을 배우게 되면은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여러 가지 미분법에서 이제 이런 애들까지도 다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배우고 나면 우리가 배웠던 그렇지 도함수의 활용을 또 써먹어요. 그래서 수투를 꼭 하고 와야 돼요. 알겠지? 공통수학 2를 미적분 1을 하는 거죠. 이제 이게 수투랑 같은 거였죠.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3번 적분법. 여러 가지 적분법. 우선 적분하는 방법을 배우고 나서 그거를 또 뭐 한다? 활용까지도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이 도함수의 활용, 정적분의 활용을 잘 배우고 온 고3들은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조금 더 수월할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럼 들어가 봅시다. 수열의 극한. 자, 수열의 극한, 수열의 수렴과 발산이라는 걸 배울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공부할 때는 봐봐요. 이게 지금 수학책인지 문학책인지 알 수 없어요. 그쵸? 수학책인지 문학책인지 알 수 없어서 천천히 읽어보면서 무슨 뜻을 내포하고 있는지, 내가 모르는 단어가 뭔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먼저 잘 파악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잘 봅시다. 수열의 수렴, 수열 AN에서 수열이 뭐야? 수의 나열. 에서 n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그쵸? 일반항 AN이 일정한 값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수열 AN은 알파에 수렴한다고 한다.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극한이랑 비슷해요, 결국에는. 근데 그게 수열인 거야. 식이 아니라. 그래서 이때 알파를 수열 AN의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하고 기호로 똑같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수열 an을 해주면 알파로 간다. 이거를 수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알파 이렇게 가는 거를 얘기합니다. 알겠죠? 자, 예시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수열 an의 일반항이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나올 때 이 수열의 첫째 항부터 차례대로 넣어보면은 n에다가 1 넣으면은 1분의 2, 2 넣으면은 2분의 3, 3 넣으면은 3분의 4, 4 넣으면은 4분의 5 이렇게 해서 n 플러스 1까지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차례대로 찍어봤다 이거야. 1일 때 2, 2일 때 2분의 3, 3일 때 요거, 4일 때 요거 아무리 찍어도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뿐 1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린 1에 가까이 간다. 즉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거 이해되죠? 극한값. 그래서 리미트 an, n분의 n 플러스 1은 1로 수렴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렇게 그래프로 푸는 것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알겠죠? 자, 두 번째 수열 an의 일반항이 n분의 마이너스 1의 n제곱일 때 이 수열의 첫째 항부터 차례대로 나열해 보면 1 넣으면은 1분의 마이너스 1, 2 넣으면은 2분의 1, 3 넣으면은 3분의 마이너스 1, 4 넣으면은 4분의 1 이렇게 돼서 이런 식을 갖게 되고요. 얘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왜? 마이너스 1이 계속 제곱되니까. 그래서 한없이 커질 때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지냐면은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0에 수렴한다 라고 알 수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 그래프로만 수열의 극한을 배울 수 있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밑에 참고는 항상 이제 중요할 거예요. 참고. 리미트는 극한을 뜻하는 리미트의 약자로 읽는다. 무한대는 수가 아닌 한없이 커지는 상태. 이것도 다시 한번 정리해 놓으세요. 무한대는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얘기하고요. an은 알파. 이렇게 수렴할 때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뜻이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것도 극한할 때 배웠습니다. 그렇죠? 극한값은 하나만 존재해야 되고요. 요거 5번은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수열 an이 수렴하고 an 리미트를 씌웠을 때 알파면 자 an이 알파로 수렴해. 그럼 an이나 an-1이나 an 플러스 1이나 aen이나 다 뭐로 수렴한다? 알파로 수렴한다 라는 뜻이에요. 이거 선생님이 한 번 더 설명을 해주면은 자 보자. 예를 들어서 an이 1, 2, 3, 4, 5 이렇게 가는 n이 있었다고 치자. an 플러스 1은 뭐야? 하나씩 늘어나는 거야. 그치? 이거는 2, 3, 4, 5 n 플러스 1 이렇게. 그럼 a2n은 뭐야? 2, 4, 6, 8 그쵸? 그러니까 얘네 셋이 어떻다는 얘기야? 리미트를 씌우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잘못 들었죠. 얘는 발산이야. 수렴하려면은 아까 얘를 든 걸로 한번 해볼까요? n분의 n 플러스 1로 해가지고 1분의 2 2분의 3, 3분의 4, 4분의 5, n 플러스 1, 얘는 1로 수렴한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n 플러스 1이면은 1 넣었을 때 a, 2, 얘가 나온다는 얘기야. 2분의 3, 이렇게 3분의 4, 점점점, n 플러스 1,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 얘도 결국은 1로 수렴하게 되고요. 이 n도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우선 익혀두세요. 별표 치고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2번. 수열 an에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이 c다. 계속 c야. 계속 c. 그럼 얘는 c로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내가 어떤 값을 넣어도 c니까. 오케이. 이것도 크게 어렵지 않았고요.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수열의 발산. 우리 발산도 배웠었단 말이죠. 그쵸? 그래서 1번. 그때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 2번 음의 무한대로 발산까지는 배웠습니다. 3번
진동이라는 걸 새로 배울 거예요. 자,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수열이 수렴하지 않을 때 우리는 발산한다고 하는데요. 세 가지가 있다. 양해무한데 n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일반항도 한없이 커지면 우리는 양해무한대로 발산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기억나죠? 2번 음해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것은 n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a n의 값이 음수이면서 그 절대값이 한없이 커지면 우리가 음해무한대로 발산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수학에서 단어를 작아진다고 잘 안 해. 그래서 음해무한대, 즉 음수면서 절대값이 커진다라고 표현한 거고요. 3번의 별표 진동. 수열 AN에서 n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수열이 수렴하지도 않고 양해무한대나 음해무한대로 발산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동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해무한대도 안 가고 음해무한대도 안 가면 우리 진동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시를 3개 다 볼 거야.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 수열 AN의 일반항이 2n 빼기 1이야. 그래서 2n 빼기 1 보이죠? 그래서 넣어보면은 1, 3, 5, 7, 9에서 계속 n의 값이 커질수록 an의 값이 커지면서 우리는 양해무한대로 발산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쵸? 요거는. 자, 2번. an이 마이너스 n 제곱이야. 1 넣으면은 마이너스 1, 2 넣으면은 마이너스 4, 3 넣으면 마이너스 9, 4 넣으면 마이너스 16. 이렇게 음해무한대로 점점 간단 말이죠. 얘도 그럼 우리는 음해무한대로 발산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3번. 자, 천천히 잘 봅시다. 수열 AN의 일반항이 마이너스 1의 n제곱이야. 마이너스 1의 n제곱. 1 넣으면 마이너스 1, 2 넣으면 1, 3 넣으면 마이너스 1, 4 넣으면 1. 마일 1, 마일 1, 마일 1. 반복되죠. 그래서 우리가 찍어봤어, 그래프로. 마일 1, 마일 1, 마일 1. 이거 양해 무한대로 가요? 음해 무한대로 가요? 아니면 혹은 수렴해요? 다 아니란 얘기야. 양으로도 안 가, 음으로도 안 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진동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가 어느 한 값에 수렴하지도 않고 양해무한대나 양해무한대나 음해무한대로 발산하지도 않으므로 얘는 진동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수열이 발산하면 당연히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고요. AN이 무한대로 가는 것은 한없이 커지는 거니까 극한값이 무한대가 될 수 없다라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자, 필수 예제 1번 봅시다. 수열의 수렴과 발산. 다음 수열의 수렴, 발산을 그래프를 이용하여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극한값을 구하시오. 1번. 자,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1번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보면요. 우리가 여기 대입했는 값은 뭐냐면은 n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은 an이 나오는 걸 구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n을 x축, y축에 an을 써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n에다가 1 넣으면은 여기 2 넣으면은 2분의 1, 3 넣으면 3분의 2, 4 넣으면 4분의 3 이렇게 점으로 찍어줘야 됩니다. 수열이기 때문에 n에 1.5, 1.4, 1.3을 넣을 수가 없어요. n은 자연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으로 찍어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1에 수렴한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케이? 자, 2번 보면요. 이렇게 보고 n, an, n 1일 때 5, 2일 때 3, 3일 때 1, 4일 때 마이너스 1 뭐 계속 가겠죠? 그쵸? 그럼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점이 4개 찍히고 계속 간다. 그러면 얘는 음해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오케이. 3번. 1 플러스 마이너스 1의 n제곱. 얘도 이렇게 해서 n, an 써주면은 1일 때 0, 2일 때 2, 3일 때 0, 4일 때 2. 이렇게 나오겠네. 그쵸? 그래서 예를 들면 1,0, 2,2, 3,0, 4,2를 찍는 느낌으로 찍어주면은 이렇게 찍히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1,0, 2,2, 3,0, 4,2. 얘는 무한대로 발산하지도 않고 음해무한대로 발산하지도 않고 그쵸? 어떻게 가요? 진동한다 이거야. 진동. 그치? 오케이. 얘는 진동한다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이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 중요한 거 별표나 칠게요. 수렴하는 두 수열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AN과 BN이 이미 수렴한다는 가정하에, 즉 얘가 알파가 나오고 얘가 베타가 나오면, 오케이?
이렇게 실수배를 해주는 거를 밖으로 뺄 수도 있어요. 얘를 이렇게 밖으로 뺄 수 있는 거. 2번, 리미트 하나 안에 덧셈이 돼 있더라도 둘 다 수렴하면은 바꿔서 빼서 아예 수렴값을 써줄 수 있다. 마이너스도 된다. 곱셈도 된다. 나눗셈도 된다. 언제 얘네 둘이 수렴한다는 가정이 있다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볼 겁니다. 오케이? 이게 중요해요. 밑에 예시들은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n분의 2 무한대로 가면 수렴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럼 얘 수렴을 하니까 2를 밖으로 빼서 2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차피 수렴값이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0으로 가는 거예요. 자, n분의 1이라는 거는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점점점 가니까 알 수 있고요. 얘도 0으로 수렴, 0으로 수렴, 얘는 2, 어차피 2, 어차피 3 다 따로따로 써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n분의 1이 수렴하니까 곱셈도 따로따로 줄 수 있고요. 이렇게 따로따로도 다 계산이 가능합니다. 알겠죠? 선생님 요거 잘 모르겠어요. 요거는 추후에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아는 방법을 배울 거니까 지금 내가 이걸 대입해서 하는 게 조금 어려우면 조금 뒤에 내용을 더 참고할 수 있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은 수렴하는 수열에 대해서만 성립을 하고요. 무한대분의 상수꼴은 0으로 수렴한다. 배웠던 거 기억나나요? 0으로 수렴하는 거.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는 0이다 라고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자, 2번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 와, 또 나왔어. 근데 또 나온다고 했지. 그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 뭐 한다? 그렇지.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와 분자를 각각 나눈 다음에 리미트를 취해서, 즉 무한대분의 상수꼴이 0이 된다는 걸 취해서 한다. 자, 밑에 예시를 한번 봅시다. 2n의 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3분의 4n의 제곱 빼기 n 더하기 3. 얘를 봤을 때 지금은 너네가 바로 배웠으니까 할 수 있겠지만 원래는 저 식을 보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쵸? 맞아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뭐 한다? 분모 분자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주자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최고차항이 몇 차야? n제곱 2차니까 나눠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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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주면은 이렇게 돼서 얘는 0, 0, 0, 0 돼서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작으면 극한값은 0이다. 같으면은 분모 분자의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이다.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면 발산한다. 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많이 배웠죠?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줄게요.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이렇게 된다고 리미트를 걸려있다 치면은 약분하면 리미트 n분의 1이니까 0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리미트 n제곱분의 n제곱이면 약분하게 되니까 개수비가 되는 거고요. 리미트 만약에 얘가 3차인데 얘가 5차야. 그럼 약분해도 리미트 n제곱이 남아서 발산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이 정도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배웠으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의 극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모 또는 분자 중 근호가 있는 쪽을 뭐해서? 유리화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변형한 후 구한다. 이것도 유리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합차 공식을 써서 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얘 무한대 넣으면 무한대고 얘도 무한대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네 라고 캐치를 하고 나서 유리화를 해주면 이렇게 나와서 그럼 이거 뭐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변형이 됐으니까 최고차항인 1차로 나누어서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2차처럼 보이지만 루트 제곱근 안에 있기 때문에 1차가 돼서 나눠주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결국엔 똑같다. 좋습니다. 3번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 수렴하는 두 수열 AN, BN에 대하여 리미트 AN이 알파고 베타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여기 중요한 거는 크거나 같으면이라는 걸 알아두세요. 수열이 크거나 같으면 극한값도 크거나 같다. 알겠죠? 여기서도 만약에 샌드위치 배웠던 거 AN과 BN 사이에 CN이 있을 때 알파와 베타 같으면 CN도 알파가 되거나 혹은 베타라고 해도 되겠죠? 같은 거니까. 알겠죠? 오케이, 여기 예시.
3 빼기 n분의 1 an 3 플러스 n분의 1일 때 리미트를 아예 다 씌워주면은 얘는 3, 얘도 3으로 수렴하니까 얘도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샌드위치는 는이 없어도 충분히 성립을 하는데 여기 1번은 좀 중요해요. 밑에 참고 두 수열 AN, BN에 대하여 모든 자유수 N에 대해서 요거는 성립한다 라고 할 수 있지만 2번의 별표 수렴하는 두 수열 AN, BN에 대해서 BN이 크다고 극한값이 큰 거는 아니다. 이것도 배웠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같다가 꼭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왜냐면 n분의 1, n분의 2 얘가 더 큰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극한을 씌우면 둘 다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나요? 네, 됐습니다. 오케이.